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어느덧 매화 소식이 들려오는 계절입니다. 쌀쌀했던 겨울바람 끝에 묻어나는 미지근한 공기가 마음을 간지럽히기도 하고, 때로는 늦은 오후에 길어진 햇살이 왠지 모를 쓸쓸함을 자아내기도 하지요. 이런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고 우리 삶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하게 만드는 이야기 한 편이 그리워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문학의 거목, 박완서 작가님의 단편 주디 할머니입니다. 박완서 작가님은 우리 삶의 아주 미세한 균열을 포착해내는데 천부적인 분이셨죠. 전쟁의 상처부터 중산층의 허위의식, 그리고 인간이 노년에 마주하게 되는 근원적인 고독까지 그분의 문장은 서늘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주디 할머니는 겉으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노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은 텅 빈 껍데기처럼 말라가는 한 여성을 비춥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5남매를 둔 귀부인이라는 화려한 이름표 뒤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과 허상을 쫓는 인간의 슬픈 본능을 담고 있죠. 이 작품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소외감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화려한 겉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곤 합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통찰력은 바로 그 지점을 정밀하게 파고듭니다. 자, 이제 마음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우아하고도 고독한 할머니의 거실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 그녀의 아파트는 정적마저 고급스러웠습니다. 남향으로 난 큰 창으로는 오후에 햇살이 가감없이 쏟아져 들어와 값비싼 수입, 가구들의 매끄러운 표면 위에서 하얗게 부서졌죠. 거실 한복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화려한 은재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금발의 천사처럼 예쁜 아이, 주디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액자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습관처럼 은재 액자 앞에 선다. 보드라운 융천으로 액자의 모서리를 닦아내며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주디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주디야, 할머니가 왔단다.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인형처럼 예쁘니? 이 금발 좀 봐. 우리 막내딸을 쏙 빼닮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한 어머니라고 부르지. 5 아이를 모두 의사로, 변호사로 키워 미국과 유럽으로 보냈으니 그럴 만도 해. 하지만 이 넓은 집에서 나를 반겨주는 건 오직 이 액자 속의 주디뿐이구나. 그래도 괜찮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이 사진을 보며 부러워할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단다. 이웃들이 차를 마시러 오면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더 우아하게 높아집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막내가 낳은 아이예요. 어찌나 영특한지 벌써부터 한국에 있는 할머니를 찾는다니까요. 지난번에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쟁쟁한지 몰라요. 할머니는 이웃들의 감탄사를 마치 보약처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넓은 집은 다시금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립니다. 성공한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전화벨은 좀처럼 울리지 않고 가끔 들려오는 목소리조차 서먹한 안부 인사에 그치기 일쑤였죠. 할머니는 그럴수록 더 화려하게 옷을 입고
더 자주 주디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디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마지막 보루이자 타인에게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훈장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혹시 삶의 진짜 알맹이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은재, 액자 속 사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소중한 오늘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할머니가 느끼는 그 서늘한 거실의 공기가 어쩌면 현대인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속 화려한 사진 뒤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할머니는 그 배신감을 가리기 위해 더 완벽한 귀부인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곁에 남은 유일한 자식인 막내 아들의 혼사가 늦어지는 것마저 그녀에게는 결점이었기에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찾아간 곳은 소위 영험하다고 소문난 주 박사의 복덕방이었습니다. 그곳은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머금고 있었죠. 묘한 향 냄새와 어두컴컴한 조명,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비감을 풍기는 소품들. 할머니는 처음에 이런 곳에 발을 들인 자신을 책망하며 코끝을 치켜세웠습니다. 내가 이런 곳까지 오게 될 줄이야. 평생을 교양 있게 살아온 내가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니. 하지만 막내 아들의 운세가 너무 궁금한걸. 자식들이 다 잘 되었는데 마지막 하나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내 완벽한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는 없어. 나는 저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잠시 앞날이 궁금해서 확인하러 온 것뿐이라고. 주 박사라는 사람, 내 옷차림을 보고 나를 우습게 보지는 않겠지. 주 박사의 입담은 할머니의 견고한 자존심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노련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옷차림과 말투, 그리고 미세한 눈빛의 떨림만으로 그녀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아드님 걱정은 마세요. 워낙 기운이 좋아서 귀인을 만날 팔자입니다. 다만 할머니의 관상이 워낙 고귀해서 자식들이 그 기운을 다 받아먹었군요. 주 박사가 말을 흐릴 때마다 할머니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평생을 교양이라는 갑옷으로 무장해온 할머니였지만 정작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이가 가짜 점쟁이뿐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현대인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달콤한 거짓말에 매료되는 심리, 그것은 할머니가 주디의 사진에 집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주 박사는 할머니의 성공한 자식 농사를 치켜세우며 그녀의 허영심을 한껏 부풀려 놓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복채를 건네며 마치 자신의 불안을 돈으로 사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 역시 내 관상이 귀부인이었어. 주 박사도 내 인생이 남부러울 것 없다고 하잖아. 막내 아들도 조만간 좋은 혼처가 나타날 거라고 하니 이제 마음이 놓이는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인생은 틀리지 않았어. 저 은재 액자 속 주디처럼 내 미래도 반짝반짝 빛날 거야. 할머니는 주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가짜 성벽을 보수합니다. 하지만 그 성벽은 모래성보다 약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에 기대어 얻는 평온함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맥없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작가의 문장은 담담하지만 그 행간에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애잔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탄식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주 박사의 복덕방을 나서는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올 때보다 훨씬 당당해졌지만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결국 더 깊은 고독의 수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일상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주디의 사진을 닫고 해외에 있는 자식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이웃들에게 은근한 자랑을 늘어놓는 지루하고도 우아한 반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이 견고한 세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창한 비극도 자식들의 파산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도 허망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진실의 폭로였죠. 평소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손녀 주디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혹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웃들 사이에서 묘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은재 액자를 보이며 주디의 영특함을 칭송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한 인물이 아주 무심하게 그러나 치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나 할머니, 그런데 이 사진 속 아이가 정말 손녀예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할머니 막내 따님 친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내 따님은 아직 아이가 없다고요. 대신 아주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주디라고 하던데요. 할머니, 혹시 사진 속의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이 금발 아이는 잡지에서 오린 사진 아닌가요?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실 주디는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자식들에게서 받은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의 결정체였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았고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자랑할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잡지에서 가장 예쁜 아이의 사진을 오려 은재 액자에 넣고 그것을 주디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주디는 내 손녀야. 우리 막내가 낳은 예쁜 내 강아지 같은 손녀라고. 그런데 강아지라니. 내 딸이 아이 대신 강아지를 키우고 그 이름이 주디라고? 그럼 내가 매일 아침 닦아냈던 이 얼굴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정성스럽게 액자를 닦았던 걸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 나를 비웃고 있는 게 분명해. 내 우아한 인생이 내 귀부인이라는 이름표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이 한마디에 할머니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평생을 자식들의 성공과 자신의 우아함을 위해 분투해온 세월이 고작 강아지 이름 하나를 손녀의 이름으로 둔갑시켜야 했던 비참한 현실로 치환되는 순간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이 반전을 통해 현대사회의 가족 해체와 노년의 소외를 가장 잔인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닦았던 은재 액자 속의 아이는 할머니 자신이 그토록 되고 싶었던 모습, 혹은 이미 잃어버린 젊음과 사랑의 형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의 할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우아한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아파트에서 강아지 이름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가련하고도 외로운 한 노인일 뿐이었죠. 할머니의 허위의식을 비웃기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 그녀의 고독이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부모님이 혹은 미래의 우리 모습이 저 할머니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서글픈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작가는 냉정하게 진실을 폭로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의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주디 할머니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할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주디라는 이름이 허망하게 흩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요? 이 소설은 단순히 한 노인의 허영심을 꼬집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삶에 집착하느라 진짜 삶을 놓치고 많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따뜻한 성찰의 메시지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노후의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삶이 곧 행복이라는 착각. 할머니는 그 착각의 끝에서 가장 차가운 진실을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우리에게 절망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할머니의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가 어쩌면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가짜 사진을 치우고 텅 빈 액자를 마주했을 때 비로소 할머니는 자신의 진짜 외로움을 응시하고 치유할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나 짧은 글들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박완서 작가님의 문장이 주는 이 묵직한 울림은 그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시선, 삶의 모순을 껴안는 통찰력은 오직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거장의 호흡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주디 할머니의 거실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의 거실에도 닦아도 채워지지 않는 허망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자식의 성공이나 값비싼 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하는 차 한 잔의 온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진실한 눈빛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긴 시간 동안 박완서 작가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부디 허구의 성벽 위가 아닌 단단하고 진실한 대지 위에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람이 차가워졌다 따뜻해졌다를 반복하며 봄을 준비하듯 우리의 마음도 시련과 깨달음을 반복하며 더욱 깊어지겠지요. 편안하고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